우리 조상님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홍길동이나 전우치에 대한 이야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신출 귀모라고도 호련하게 행방을 감추어 버리기에 그 신비함이 더욱 극대화되는데요. 어찌 보면 다른 세계 같은 그 엄격한 군대에서 모든 감시망을 뚫고 범죄를 저지르고 홍길동과 전우치처럼 호련히 사라진 정체불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얼마 지나지 않은 20세기예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 미스테리 범죄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사건이라 생각이 듭니다. 1997년 우리나라 육군 51사단에서 일어났던 기묘하고도 미스테리한 사건인데요.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사건의 그 실마리조차 찾지 못해 영구미제 사건이 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군부대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 당시에 은폐되기 십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크게 보도되며 이슈를 끌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년째 행방이 묘연한 사라진 총기와 정체불명의 백소령이라는 남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1월 3일 밤 10시 50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육군 51사단 전승부대 위병소 앞에 소령 계급장을 다룬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아군들끼리 약속한 암구호를 주고받는 행위를 수화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위병소를 지키던 초병들이 당연히 암호를 대면서 수화를 시도했지만 그 남자는 그런 건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자신을 군단의 백소령이라고 위풍당당하게 말한 뒤 초병들에게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곤 능글맞게도 자신이 암구호를 잊어먹었으니 알려달라고 오히려 요구를 하게 됩니다. 계급이 깡패인 군대인데 어쩌겠습니까? 군무를 쓰던 초병들은 관등성명을 대며 그날의 암구호를 자연스레 그 백소령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백소령은 위병소를 통과하고 그 옆에 있던 소초 후문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소초 안에서도 사병 한 명이 군무를 서고 있었기에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던 그 남자에게 큰 소리로 경례를 하게 됩니다. 그 우렁찬 경례 소리를 듣고 당시 소초장이었던 남정훈 소위는 헐레벌떡 달려나가 백소령에게 경례를 하면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운데 다들 고생이 많구나. 나는 최근에 군단으로 전임 온 백소령인데 지형 숙지를 위해 순찰을 나왔다. 언제나 높으신 분들이 그러는 것처럼 백소령이라는 남자 역시 그들에게 위로의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남소위는 추운 날씨에 찾아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인삼차까지 대접하며 백소령에게 브리핑 보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백소령은 브리핑 도중 행복 아닌 도상사를 아느냐, 살고지 소초가 오른쪽에 있느냐, 용두리 포구는 어디에 있느냐, 디테일하게 부대 사정과 환경에 대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보고를 다 들은 후 백소령은 이곳은 간첩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니 총과 실탄을 빌려주게, 이렇게 말을 하며 순찰을 나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남소위는 K2 소총 한정과 실탄 30발을 그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백소령은 신기한 듯이 이게 K2라는 총이구나. 나 때는 M16 썼었는데, 이렇게 약간은 수상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소위는 의심이 들었는지 아니면 상관에 대한 예의인지 후반야 군무 때 저도 소령님과 같이 순찰을 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불편하게 그럴 필요 없네. 자네는 병사들과 같이 근무에 투입하게. 이 말을 남기고 백소령은 총과 실탄과 함께
유유히 순찰길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백소령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종적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이 자칭 백소령이라는 남자에게 감쪽같이 속았다는 그 사실을 알아차린 건 2시간의 시간이 흐른 뒤 중대장이 순찰 도중 소초로 찾아왔을 때라고 합니다. 남소위는 그 일을 보고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중대장이 군단 본부에 전화를 하여 자초지정을 물어보니 백소령은 특전사 소속의 인물이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실제의 인물이긴 한데 사건이 일어난 부대와 그 특전사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으며 직속 상급 부대도 아닌데 아예 방문할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백소령의 알리바이를 확인해보니 그는 소속 부대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즉 소초를 방문하여 총과 실탄을 가져간 남자는 백소령을 사칭한 가짜 백소령이었던 것입니다. 그 뒤의 상황은 말씀 안 드려도 상상이 가시겠죠? 그날 새벽부터 부대는 초비상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총기와 실탄까지 탈취되었으니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고 남소위가 본 그 인상착의를 토대로 몽타주를 그려 주변 일대 경찰들까지 나서서 조사를 했지만 끝내 자칭 백소령이라는 남자를 잡을 순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가져간 K2 소총 모두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그 베일에 쌓인 백소령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당시 언급되었던 주요 용의자 후보들로는요, 북한의 간첩이라는 주장이 제일 먼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1년 전인 1996년 강원도 강릉에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기에 북한 간첩을 1순위로 의심했던 거였죠. 하지만 간첩의 소행이라 추측하기엔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북한군은 그 영양 섭취 부족으로 평균 키가 160cm도 안 되는 작은 키잖아요. 하지만 목격자 남소위의 증언으론 그 남자 백소령은 175c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첩이 고작 총기 하나만을 노릴 생각으로 소초를 방문하기엔 그 노력 대비에 비해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또한 간첩이었으면 소초장과 여유롭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차라리 역으로 소초에 머무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공을 세우는 것이 더 편하진 않았을까요? 그리고 백소령은 경상도 말투를 썼으며 부대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명 이름과 도상사를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아 부대 상황을 아예 모르진 않았다는 그 이야기가 성립되는 거죠. 완전히 거짓말이었으면 아무리 바보 같은 짓을 한 소초장이라도 단번에 눈치를 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론 간첩의 목적은 모르는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잖아요. 그 백소령이라는 남자는 어느 정도 그 부대의 지형과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가 정말 간첩이었다면 또다시 그곳에 와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 그 부대를 전역한 관심종자 예비역. 만약 그 부대를 전역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죠. 군복이랑 계급장은 밖에서도 조금만 발품을 팔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 충분히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균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군대를 다녀오게 되지만 범인의 인상착의는 40대였다고 합니다. 그 나이는 전역한 후 오랜 시간이 흘렀고 기억력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부대와 지형 그리고 관련 인물들을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었겠죠. 군대를 직업군인으로 다녀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직업군인들은 한 부대에 오래 근무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충분히 낯이 익어 단번에 알아보았겠죠. 또한 실제 나이는 젊지만 얼굴이 40대처럼 사가 보이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아무리 겉모습이 사갔어도 그 연륜이 묻어나오는 여유 있는 말투나 행동거지를 자연스레 표출할 순 없었겠죠. 세 번째, 부대의 총기, 실탄 분실의 은폐를 위한 자작극. 저는 여기에 꽤나 중점을 두었는데요. 사실은 부대에서 이 총이랑 실탄을 분실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백소령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백소령이라는 이 정체불명의 인물도 거짓이고 이 황당한 사건도 모두 다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이죠. 당시엔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은 쉬쉬하며 은폐하기 급급했는데 망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 사건은 대체 왜 뉴스를 타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을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뉴스에 나왔던 사건이기에 민간 언론에 노출되어 왔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분실을 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은밀하게 숨겼다는 생각도 한편으론 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백수령이라는 남자는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특전사에 소속된 당시 현역 장교의 이름이었잖아요. 그의 이름까지 팔면서 이런 자작극을 펼칠 이유가 없었다는 추측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정체불명의 남자가 남긴 그 미스테리한 흔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소령은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군인이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다른 부대 특전사에 소속된 현역 장교였습니다. 그것도 이름과 계급이 정확히 일치했었고요. 즉 범인은 전혀 관련 없는 생뚱맞은 인물을 사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뜬금없이 멀리 떨어진 다른 부대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 남자는 어떻게 정확한 계급과 이름을 알았을까요? 또한 같은 군단일 뿐 사건이 일어난 부대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었고 그곳에 방문할 만한 상황 또한 없었는데 하필이면 왜 이 백소령의 이름을 팔면서 찾아와야만 했을까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고유한 제품 번호는 각각 다르기 마련이죠. 이 K2는 고유의 총기 번호가 있으며 군인들은 자신의 총기를 목숨처럼 생각하며 그 총기 번호를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 가짜 백소령이 탈취한 K2 소총의 총기 번호는 이 사건이 커졌기에 그 부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만약 백소령이 그 총기를 사용하여 다른 범죄를 저질렀으면 고유 번호 때문에 들켰을 것인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탈당한 그 총기와 범인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 정체불명의 남자는 대체 왜 그 총과 실탄을 가져가게 되었을까요? 사실 요즘도 군대에서는요, 계급이 높은 사람이 거들먹거리며 소리치면 명령에 따라야 하는 사병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명에 따라야만 하잖아요. 하지만 이 가짜 백소령은 사병뿐만 아니라 소초장 간부까지도 속였다는 점입니다. 그 소위가 말만 장교지 이등병처럼 어리버리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초 안에는 노련한 부소초장, 산전수전 다 겪은 중사계급의 군인이 근무를 쓸 때도 있습니다. 부사관은 그 부대에서 매우 오랫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짜로 소령이나 별을 달고 거들먹거려도 능글맞게 속이기가 쉽진 않을 거란 이런 생각은 들진 않으신가요? 사건 당일에는 중사가 아닌 그 소위가 당직이었지만
범인이 그것을 미리 알고 있진 않았을 거잖아요. 범행을 저지르기 전 노련한 중사계급이 당직이면 어쩌지? 속이기 쉽지 않겠는데, 이런 걱정들도 했을 법한데 막무가내인 건지 아니면 대범한 건지 그 남자는 다짜고짜 범행에 도입하게 된 것이었죠. 소초를 빠져나온 뒤 그 남자의 동선은 전혀 예측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브리핑을 할 때 언급했던 살고지 초소에 연락을 취해봤지만 그곳을 지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몰래 소초를 빠져나갔다 쳐도 중간중간마다 초소나 다른 위병소 등이 있기에 분명 목격자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 또한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그곳의 주변 지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이란 생각은 안 드시나요? 북파 공작원, HID 같은 특수부대가 비공식적인 연습을 하려고 아군 군부대를 침투한다는 그런 루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백소령은 특전사 소속의 현역 장교였잖아요. 그러기에 아군 군부대 침투 연습을 비공식적으로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특전사에서 아군 부대를 침투하는 그런 연습을 실제로 했다면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젊은 군인을 보내서 연습시켰어야지 상대적으로 체력이 딸리는 이 40대의 군인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말 그대로 연습이었다면 그 총기와 실탄을 돌려주며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해프닝으로 끝났었겠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추리해본 저만의 결과인데요. 범인은 자신의 지인들 중에 특수부대 현역이거나 예비역인 인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범인은 K2 소총 그리고 실탄을 획득하여 이득을 취하기 위해 그 인물과 일종의 거래를 했을 것입니다. 그 인물은 일반 부대 뚫기 기술과 자기가 복무하거나 복무하였던 부대의 정보에 대해 알려주었을 거고요. 그리고 범인은 그 정보와 기술을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 행방은 알 순 없지만 어딘가에 K2 소총과 실탄이 숨겨져 있거나 혹은 솜씨 좋은 공업사를 통해 민간에서 K2의 설계도가 이미 완성되었을 것이다. 20년 전인 1997년 스파이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이야기가 우리나라 그것도 군부대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남자가 사라진 것처럼 총기와 실탄 역시 그 행방이 아직까지도 묘연하기에 영구 미해결 사건으로 우리에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디에도 증거 하나 없고 풀리지 않은 사건이기에 그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진 않나요? 이게 경례를 하면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운데 다들 고생이 많구나. 나는 최근에 군단으로 전입 온 백소령인데 지형 숙지를 위해 순찰을 나왔다. 언제나 높으신 분들이 그러는 것처럼 백소령이라는 남자 역시 그들에게 위로의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남소민은 추운 날씨에 찾아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인삼차까지 대접하며 백소령에게 브리핑 보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백소령은 브리핑 도중 행복 아닌 도상사를 아느냐, 살고지 소초가 오른쪽에 있느냐, 용두리 포구는 어디에 있느냐, 디테일하게 부대 사정과 환경에 대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보고를 다 들은 후 백소령은 이곳은 간첩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니 총과 실탄을 빌려주게, 이렇게 말을 하며 순찰을 나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남소인은 K2 소총 한정과 실탄 30발을 그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백소령은 신기한 듯이 이게 K2라는 총이구나,
나 때는 M16 썼었는데 이렇게 약간은 수상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소위는 의심이 들었는지 아니면 상관에 대한 예의인지 후반야 군무 때 저도 소령님과 같이 순찰을 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불편하게 그럴 필요 없네. 자네는 병사들과 같이 근무에 투입하게. 이 말을 남기고 백소령은 총과 실탄과 함께 유유히 순찰길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백소령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종적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이 자칭 백소령이라는 남자에게 감쪽같이 속았다는 그 사실을 알아차린 건 2시간의 시간이 흐른 뒤 중대장이 순찰 도중 소초로 찾아왔을 때라고 합니다. 남소위는 그 일을 보고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중대장이 군단 본부에 전화를 하여 자초지정을 물어보니 백소령은 특전사 소속의 인물이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실제의 인물이긴 한데 사건이 일어난 부대와 그 특전사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으며 직속 상급 부대도 아닌데 아예 방문할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백소령의 알리바이를 확인해 보니 그는 소속 부대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즉 소초를 방문하여 총과 실탄을 가져간 남자는 백소령을 살리 떨어진 다른 부대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 남자는 어떻게 정확한 계급과 이름을 알았을까요? 또한 같은 군단일 뿐 사건이 일어난 부대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었고 그곳에 방문할 만한 상황 또한 없었는데 하필이면 왜 이 백소령의 이름을 팔면서 찾아와야만 했을까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고유한 제품 번호는 각각 다르기 마련이죠. 이 K2는 고유의 총기 번호가 있으며 군인들은 자신의 총기를 목숨처럼 생각하며 그 총기 번호를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 가짜 백소령이 탈취한 K2 소총의 총기 번호는 이 사건이 커졌기에 그 부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만약 백소령이 그 총기를 사용하여 다른 범죄를 저질렀으면 고유 번호 때문에 들켰을 것인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탈당한 그 총기와 범인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 정체불명의 남자는 대체 왜 그 총과 실탄을 가져가게 되었을까요? 사실 요즘도 군대에서는요, 계급이 높은 사람이 거들먹거리며 소리치면 명령에 따라야 하는 사병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명에 따라야만 하잖아요. 하지만 이 가짜 백소령은 사병뿐만 아니라 소초장 간부까지도 속였다는 점입니다. 그 소위가 말만 장교지 이등병처럼 어리버리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초 안에는 노련한 부소초장, 산전수전 다 겪은 중사계급의 군인이 군무를 쓸 때도 있습니다. 부사관은 그 부대에서 매우 오랫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짜로 소령이나 별을 달고 거들먹거려도 능글맞게 속이기가 쉽진 않을 거란 이런 생각은 들진 않으신가요? 사건 당일에는 중사가 아닌 그 소위가 당직이었지만 범인이 그것을 미리 알고 있진 않았을 거잖아요. 범행을 저지르기 전 노련한 중사계급이 당직이면 어쩌지? 속이기 쉽지 않겠는데 이런 걱정들도 했을 법한데 막무가내인 건지 아니면 대범한 건지 그 남자는 다짜고짜 범행에 도입하게 된 것이었죠. 소초를 빠져나온 뒤 그 남자의 동선은 전혀 예측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브리핑을 할 때 언급했던 살고지 초소에 연락을 취해봤지만 그곳을 지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몰래 소초를 빠져나갔다 쳐도 중간중간마다 초소나 다른 위병소 등이 인복이랑 계급장은 밖에서도
조금만 발품을 팔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 충분히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균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군대를 다녀오게 되지만 범인의 인상착의는 40대였다고 합니다. 그 나이는 전역한 후 오랜 시간이 흘렀고 기억력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부대와 지형 그리고 관련 인물들을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었겠죠. 군대를 직업군인으로 다녀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직업군인들은 한 부대에 오래 근무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충분히 낯이 익어 단번에 알아보았겠죠. 또한 실제 나이는 젊지만 얼굴이 40대처럼 사가 보이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아무리 겉모습이 사갔어도 그 연륜이 묻어나오는 여유 있는 말투나 행동거지를 자연스레 표출할 순 없었겠죠. 세 번째, 부대의 총기, 실탄 분실의 은폐를 위한 자작극. 저는 여기에 꽤나 중점을 두었는데요. 사실은 부대에서 이 총이랑 실탄을 분실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백소령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백소령이라는 이 정체불명의 인물도 거짓이고 이 황당한 사건도 모두 다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이죠. 당시엔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은 쉬쉬하며 은폐하기 급급했는데 망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 사건은 대체 왜 뉴스를 타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을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뉴스에 나왔던 사건이기에 민간 언론에 노출되어 왔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분실을 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은밀하게 숨겼다는 생각도 한편으론 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백수령이라는 남자는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특전사에 소속된 당시 현역 장교의 이름이었잖아요. 그의 이름까지 팔면서 이런 자작극을 펼칠 이유가 없었다는 추측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정체불명의 남자가 남긴 그 미스테리한 흔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소령은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군인이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다른 부대 특전사에 소속된 현역 장교였습니다. 그것도 이름과 계급이 정확히 일치했었고요. 즉 범인은 전혀 관련 없는 생뚱맞은 인물을 사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뜬금없이 우리 조상님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홍길동이나 전우치에 대한 이야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신출 귀모라고도 호련하게 행방을 감추어 버리기에 그 신비함이 더욱 극대화되는데요. 어찌 보면 다른 세계 같은 그 엄격한 군대에서 모든 감시망을 뚫고 범죄를 저지르고 홍길동과 전우치처럼 호련히 사라진 정체불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얼마 지나지 않은 20세기예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 미스테리 범죄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사건이라 생각이 듭니다. 1997년 우리나라 육군 51사단에서 일어났던 기묘하고도 미스테리한 사건인데요.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사건의 그 실마리조차 찾지 못해 영구미제 사건이 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군부대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 당시에 은폐되기 십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크게 보도되며 이슈를 끌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년째 행방이 묘연한 사라진 총기와 정체불명의 백소령이라는 남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1월 3일 밤 10시 50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육군 51사단 전승부대 위병소 앞에 소령 계급장을 다룬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아군들끼리 약속한 암구호를 주고받는 행위를 수하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위병소를 지키던 초병들이 당연히 암호를 대면서 수하를 시도했지만 그 남자는 그런 건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자신을 군단의 백소령이라고 위풍당당하게 말한 뒤 초병들에게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곤 능글맞게도 자신이 암구호를 잊어먹었으니 알려달라고 오히려 요구를 하게 됩니다. 계급이 깡패인 군대인데 어쩌겠습니까? 군무를 쓰던 초병들은 관등성명을 대며 그날의 암구호를 자연스레 그 백소령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백소령은 위병소를 통과하고 그 옆에 있던 소초 후문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소초 안에서도 사병 한 명이 군무를 서고 있었기에 소령 계급장으로 달고 있던 그 남자에게 큰 소리로 경례를 하게 됩니다. 그 우렁찬 경례 소리를 듣고 당시 소초장이었던 남정훈 소인은 헐레벌떡 달려나가 백소령에게 칭한 가짜 백소령이었던 것입니다. 그 뒤의 상황은 말씀 안 드려도 상상이 가시겠죠? 그날 새벽부터 부대는 초비상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총기와 실탄까지 탈취되었으니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고 남소희가 본 그 인상착의를 토대로 몽타주를 그려 주변 일대 경찰들까지 나서서 조사를 했지만 끝내 자칭 백소령이라는 남자를 잡을 순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가져간 K2 소총 모두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그 베일에 쌓인 백소령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당시 언급되었던 주요 용의자 후보들로는요, 북한의 간첩이라는 주장이 제일 먼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1년 전인 1996년 강원도 강릉에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기에 북한 간첩을 1순위로 의심했던 거였죠. 하지만 간첩의 소행이라 추측하기엔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북한군은 그 영양섭취 부족으로 평균 키가 160cm도 안 되는 작은 키잖아요. 하지만 목격자 남소희의 증언으론 그 남자 백소령은 175c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첩이 고작 총기 하나만을 노릴 생각으로 소초를 방문하기엔 그 노력 대비에 비해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또한 간첩이었으면 소초장과 여유롭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차라리 역으로 소초에 머무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공을 세우는 것이 더 편하진 않았을까요? 그리고 백소령은 경상도 말투를 썼으며 부대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명 이름과 도상사를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아 부대 상황을 아예 모르진 않았다는 그 이야기가 성립되는 거죠. 완전히 거짓말이었으면 아무리 바보 같은 짓을 한 소초장이라도 단번에 눈치를 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론 간첩의 목적은 모르는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잖아요. 그 백소령이라는 남자는 어느 정도 그 부대의 지형과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가 정말 간첩이었다면 또다시 그곳에 와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 그 부대를 전역한 관심종자 예비역. 만약 그 부대를 전역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죠.